안녕하세요. 2월 22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시사회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최근에는 경기력이 꽤 올라온 모습입니다. 더비 라이벌 에버튼과 까다로운 상대 뉴캐슬까지 잡아내면서 순위를 7위까지 상승시킨 모습입니다. 공격진에서도 힘을 서서히 받는 듯한 모습인데 조타 등 부상이 회복된 선수들이 서서히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유독 마드리드 팀에게 약한 편입니다. 챔스에서 떨어질 때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덜미를 잡혀 떨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실 클롭 감독의 성향을 감안하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은데 시메오네와 안첼로티 모두 라인을 내리고 버티타가 빠른 역습을 펼치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중원 전력의 약화로 인해 자신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레벨이 약화하였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상황이 밝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문제점이 많다고는 하나 중원에는 발베르데, 추 아메리카노니 등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자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클롭 감독이 뚜렷한 전술적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고전하는 양상을 자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연속으로 리버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클럽 월드컵 우승과 리그에서의 2연승을 통해 분위기는 끌어올린 모습인데 문제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벤제마, 크로스 등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벤제마의 경우 리버풀전을 대비해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벤제마가 빠지자 상대의 전방 압박을 상당히 많이 허용했으며 이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향한 롱볼만을 시도하는 등 경기력이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모드리치와 세바요스 등 중원 전력들이 힘을 내면서 후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의 상대인 오사수나처럼 전방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지난 경기에서 수비진이 잘 버텼고 중원이 클래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사수나와는 달리 리버풀은 올 시즌 중원의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오히려 약점인 상황이고 리버풀에게 강점을 보이게 한 요소인 수비진의 활약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처럼 주도권은 내주되 결과는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이 유독 챔스에서는 마드리드 팀에게 약했고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최근에는 잘 버텨주는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기는 했지만 중원이 클래스를 보여준 모습은 보여주었고 리버풀은 올 시즌 중원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약점입니다. 주도권은 리버풀이 잡을 수는 있어도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프랑크푸르트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쾰른에게 0대3으로 패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2대0으로 잡고 전반적인 페이스는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린드스트램과 괴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압박을 매개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로 기본적인 전형 자체가 3-4-3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대형을 짜고 경기에 임하는 편입니다. 나폴리의 전술이 중원에서 이어지는 매끄러운 공격 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 그물에 가두는 것이 1차 플랜일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선에서는 괴체 대신 보레가 배치되면서 압박 강도를 더 늘리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경우 궤체가 가진 클래스와 창조성을 포기해야 하고 압박에는 능하지만 공격을 골로 연결해주는 플레이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다는 점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에서는 무한히 정도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이 경기를 위해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 변화가 있었는데 해당 경기에서도 사수올로를 2대 0으로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폴리타노, 올리베라, 엘마스를 제외하면 주전 자원들이 모두 나왔고 교체도 대부분 75분 이후에 이뤄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꾸준히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하는 유형인데 흡이차가 꾸준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고 하프라인에서 돌파를 시도해 선제골까지 기록한 장면은 흡이차의 폼이 전반기 못지않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시멘도 기대 득점값이 0.02인 슈팅을 골로 연결하는 등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가 압박으로 중원에서의 공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로보트카가 웬만한 압박은 분쇄하면서 공전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보트카가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을 출전했기 때문에 후반까지 경기력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나폴리의 특성이 골이 들어가도 라인을 올려 추가 골을 노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리스크를 꾀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난타전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두 팀이 주전 선수들을 많이 뺀 상황은 아니었고 나폴리가 득점하면 잠그기보다는 라인을 더 높여 플레이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는 성향이라는 점도 이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승부에서는 나폴리가 근소하게나마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중원의 탈압박 능력도 꽤 뛰어난 데다 지난 경기 공격진들이 보여준 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2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